네, 안녕하십니까. KBS 최경영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우리 기자들이 또는 PD들이 그런 뉴스를 하게 되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룸에서는 항상 그런 논쟁을 하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리한테 가치가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뉴스의 기준이 달라지고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늘 새로운 편집이 새로운 언론사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보편적인 뉴스를 지향하고 있는 9시 뉴스라고 해서 그게 완벽히 객관적인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시처럼 아주 완벽하게 100% 객관적으로 어떤 사실을 완벽하게 알아서 완벽한 진실을 전달해 줄 수 있는가? 거기에 큰 고민이 생기죠. 이거는 인류가 태어나면서 가장 크게 안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우리 문명을 발전시킨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진실을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했어요.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피카소의 그림인데요. 여러분이 아는 피카소는 추상화가죠. 추상화가인데 피카소는 아주 어렸을 때 상을 탄 사실주의 화가로도 초기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비교적 젊은 나이에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데요.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지금 피카소는 관조적인 태도로 보고 있죠. 수녀님과 의사가 있는 것 같고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죠. 제목이 과학과 자비입니다. 사실감이 굉장히 높은 작품이죠. 근데 이 장면을 그대로 보고 피카소가 그렸을 거예요. 근데 사진으로 찍으면 저 장면이 나올까요?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진 찍는 사람의 각도, 그때 조명, 그리고 우리가 직접 봤었을 때 입체감은 사진으로도 그림으로도 느껴지기가 힘들 겁니다. 피카소는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카소가 1기, 2기, 3기 계속 그림이 발전해 가면서 자신이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결국은 초현실주의로 점점 가고 있죠. 원래는 사실주의 작가였는데 추상화가 되면서 스페인 내전을 저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있나요? 근데 어떤 상황을, 어떤 사람들의 심정을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면서 하나씩 지금 짜깁기를 해서 전체적인 진실을 드러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 거죠. 근데 그게 피카소 말년의 최고의 작품이 됐죠. 이렇게 보이는 사실도 저렇게 대단한 화가가 그려내기가 힘든데 뉴스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진실. 그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전달이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사실감을 나타내기도 힘들고 그리고 제 자리에서 제 관점에서 그러나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공정하게 전달하려고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아까 말씀드린 전지적 작가, 신처럼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전달할 수 있을까? 전달이 불가능하죠. 차차 알아가는 과정이 대부분이겠죠. 할머니가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서 법정에서 그걸 목격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목격자의 진술을 판사가 어느 정도로 믿어줄지는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을 때 반대 증언을 한다면 법정에서는 정말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본 것도 그 정도인데 전해 듣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기자의 관점 그리고 기자의 스토리가 얼마나 현실과 가까운지 진실과 가까운지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우리는 뉴스를 어떻게 봅니까? 주로 뉴스를 어떻게 보세요? 뉴스를 KBS 홈페이지에 직접 가서 보시는 분은 여기에서 아마 50분이 계시면 10분도 안 될걸요. 근데 서양이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은 보통 50%가 그 회사, 그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가서 봐요. 그래서 뉴스의 편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사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우리는 인터넷 포털에서 클릭이 많은 것 그냥 보죠. 댓글 수 많은 것 보죠.
그러니까 기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댓글 수가 많게 기사를 써야 되겠다. 댓글 수가 많은 주제를 지금 당장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상업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 어떤 아이템이 나왔을 때 거기에 또 쏠림 현상까지 발생을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사의 진실성, 그 다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소비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게 2010년대 이후에 SNS가 발달하면서 나온 어떤 하나의 현상이죠.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은 그걸 에코 챔버 효과라고 부르죠. 벌집 모양처럼 그 벌집, 한 벌집에 갇혀서, 한 방에 갇혀서, 그래서 거기에서만 왱왱거리는 거죠. 거기에서만 소리를 내는 겁니다. 다른 방문에 문을 열고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사일로 효과,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같은 한국인들인데도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같은 미국인들인데도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점점 심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기자들이나 PD들이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중점적으로 오늘은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글을 써보세요. 사진을 찍어보시고 비디오를 편집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의적으로 내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싼 뉴스를 찾지 마시고 그런 뉴스를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 좀 비싼 뉴스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비싼 뉴스는 어떤 뉴스냐? 여러분에게 생각하게 하는 뉴스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민하게 하는 뉴스입니다. 그렇지만 문장이 아주 명확해요. 주어와 수어가 일치합니다. 주어가 사물인지 사람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실명이에요. 익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인터뷰의 그 실명의 인터뷰이들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미국이나 서구 유럽의 기사들을 유심히 관찰하시면 6명 정도의 인터뷰이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급이 아니죠. 기본이 가득 찬 그런 뉴스를 좀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물론 기자의 직업이 비판이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국가와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사랑이 담긴 비판인지 아니면 다 망하자, 망해도 좋다, 망했으면 좋겠다는 냉소적인 비판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하고 인터넷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독점적인 정보가 해체됐지만 그게 오히려 미디어 소비자들에게는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이 미래는 이미 와 있고요. 이 미래에서 여러분이 건강한 미디어 소비자로서 나는 길이 또 건강한 뉴스의 공급자들을 더 양산하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예, 오늘 시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Q&A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입맛에 맞는 것만 찾고 주는 대로 맞는 소비자들에게 선정적이고 주어가 애매한 제목 기사를 정말 자주 보면서 크게 실망한 미디어 소비자로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에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혹시 있다면 그건 어떤 부분일까요? 한 2년 전에요. CNN 특파원이 북한에 갔는데 북한에 가서 한 3년 됐습니다. 그 북한에 가서 북한 주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북한 주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노동신문을 보고 있는데요. 노동신문을 다 믿습니까? 이렇게 CNN 특파원이 물어보니까요. 이거 다 믿죠? 99% 믿습니다. 아니 99.9999% 믿어요. 신문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당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불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사람들이 문해력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우리는
선진국과 함께 선진국의 고민을 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여기에서 조금씩만 더 발전해 가면 된다. 예, 그러면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다. 진짜 진화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도뉴스 추천 기술 다들 한 번씩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평소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신념이 계속 자동 추천되다 보니까 계속 그것만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보던 뉴스나 신문에 그 논조가 실린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님의 해안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뉴스 홈페이지, 각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찾아가시라. 두 번째 방법은 구글을 통해서라도 검색어 기능을 활용하시라. 검색어 기능을 활용할 때 뉴스를 보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구글 고급 검색어로 들어가시면요. 사용자 설정에 고급 검색어로 들어가셔서 PDF 파일로 설정을 하세요. 형식 또는 영어로 포맷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PDF 파일로 설정을 하시면 그러면 PDF로 공개된 파일들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웹페이지에 PDF로 뭔가를 띄운 사람은 나름대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그걸 통해서 전후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뉴스를 클릭해 보시면 저간의 맥락이랄지 역사랄지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시간도 단축되고 편리할 것이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아마존에서 우리가 상품을 구입할 때 우리 뭐 다른 데 마찬가지죠. 뭐 쿠팡이든 어디든 네이버든 그 상품 구입할 때 있잖아요. 인터넷 포털에서 상품 구입할 때 어떤 게 별점이 막 5개인데 저거 진짜 믿을 수 있어? 라고 의심할 때 있잖아요. 감별법을 한 6가지 정도 써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도 역시 그 제품을 만든 회사의 홈페이지를 직접 가봐라. 그러면 홈페이지가 얼마나 허접한지 아니면 홈페이지가 얼마나 정교하고 잘 돼 있는지에 따라서 그 제품의 질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별이 5개가 많이 달리고 극찬만 있는 제품은 일단 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댓글에서 추천 순으로 보지 말고 최신 순으로 읽어라. 그리고 추천 별 5개짜리를 읽지 말고 별 1개짜리부터 읽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뉴스에서도 한번 접목해서 거꾸로 한번 봐보십시오. 포털에서 만약에 뉴스를 보신다면 추천 댓글을 보지 마시고요. 추천 수 많은 댓글은 아무래도 재밌겠죠. 재밌게 써놨으니까. 선정적인 뉴스 아무래도 재밌겠죠. 선정적이니까. 하지만 그 밸런스를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른 상품을 인터넷에서 고를 때 우리가 현명하게 고르는 것처럼 이 뉴스를 고를 때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도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긴 시간.